신입생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신입생 세미나 제 13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먼저 우리 대학의 아주 유명한 명소이죠. 봄에 사실은 장미원의 장미축제가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못했습니다. 장미원의 정말 장미가 활짝 핀 모습이 너무나도 큰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그 향기에 취해서 산책을 하다 보면 진짜 몸과 마음이 다 아주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장미축제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학교의 명소인 장미원을 한번 같이 동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이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레이저의 구성 그리고 레이저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미원에 대한 뮤직비디오를 하나 같이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고 실컷 너와의 춤 갑갑한 하루 끝에서 난 문득 돌아보면서 위로 안 되는 말들 섞인 한숨. 오늘도 고작 오늘을 끝내고 나서야 간신히 하루 지성을 뱉어냈지. 나만 또 초조한 건가 싶어. 너는 지금 또 뭔가를 해내겠지. 나만 괜히 더 멍청해 보여. 말은 괜히 또 가시가 박혀. 외로인 줄은 알지만 왠지 더 마음만 무거워져. 내게 젖혀져 burn. 지금 보여 하나도 뻔한 죄책감들 위에 서 있어요. 내 성락커 내 썸주스 좀 더 새로운 뭔가가 필요해. 와버리지만 적당히 우리 허무하게 차버린 봄이 아쉽지 않은 만큼 더 멋진 파티 열릴 거야 내년에. 파티 열 거야 내년엔 잔뜩 떨어진 꽃잎 속에서 좋아하는 노래 가득 담고 나와. We'll be right 봄은 다 지났대도 플라워는 항상 bloom. 내년도 don't worry 낙담은 하지마. 아무도 못 봤대도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야. Always bloom. 기약 없이 미뤄졌던 우리 미래도 어깨 쭉 처진 사랑하는 사람들도 모두 땡겨봐. 힘든 시간이 지나간 후에 우린 더 아름답게 피워내자. 우린 항상 always bloom. 확실히 우린 빛나 5월의 그날과 같이 Some kind of problem but we can do it again. 이겨내 힘든 것 따위 기운내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watch. 피어나지 못한 희망의 꽃봉우리들도 많으니 달콤한 향기에 취해 웃음이 만개. 우린 저 맞다이 가시를 품고 살게. 상처가 되지 않게 조심히 감쌀 때 비로소 꽃 한 송이가 활짝 펼쳐져. Where we go where we go 장미원에 꽃피고 Let me go 다들 힘냈으면 heavy Make it more better life. 늘 외로운 삶 혼자 달리기 버거울 땐 우리도 내려가요. 우리는 언제나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배웠잖아요. 그러니 내년에 또 만나요. 아쉬워하지는 말아요. 저 장미들은 알까요? 우리가 애타게도 보고 싶어한단 걸. 봄꽃이 지는 건 늘 아쉬웠지. 찬란한 색이 빠진 흑백 같은 삶이었으니 먹구름이 낄 때쯤엔 장미꽃이 그마저도 끝이 나면 몰래 찾지 타임머신. 올해도 봄은 갔고 여름의 부분이야. 분홍빛 복숭아꽃 못 봐서 눈물이 나. 피었네 너무 나도 예쁜 꽃봉우리가. 이번엔 조금이라도 보고 싶지만 아직 안 된 것도 없었는데 모잘된 집 밖에 나가는 건 다음 생. 이건 좀 우울해. 이대로 이 노래 끝낼 순 없으니까 다시 외쳐보자고. Always room. 자 털어내자고 서글픔. 절대 잃지 말자고 젊은 꿈. 원래 비운 뒤 날씨가 더 푸rum. 나의
25번째 봄 너에겐 19번째 봄 또는 45번째 봄 그 봄의 깊이가 각자 달라 아무 의미 없는 시간들이 아냐 우린 너무 많이 달렸으니 쉴 시간이 5월의 봄은 다 지났대도 플라워는 항상 bloom 내년도 don't worry 낙담은 하지마 아무도 못 봤대도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냐 Always bloom 기약 없이 미뤄졌던 우리 미래도 함께 쭉 처진 사랑하는 사람들도 모두 땡겨버 힘든 시간이 지나간 후에 우린 더 아름답게 피워내자 우린 항상 always bloom 네, 재밌게 보셨는지요? 내년에는 장미 축제가 꼭 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이제 그 레이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는 무엇인지 지난주에 시간에 우리 이제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레이저가 뭐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 네, 그 설명에 대한 머리 글자라고 그랬죠. 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레이저를 만들려면 항상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네, 증폭 매질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펌핑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공진기가 있어야 됩니다. 레이저 구성의 3요소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네, 증폭 매질, 그리고 펌핑, 그리고 세 번째, 네, 공진기.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레이저를 아주 간략하게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여기 1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증폭 매질을 뜻하는데요. 증폭 매질은 외부 에너지를 흡수해서 빛을 방출하는 그런 매질입니다. 빛이 나와야 이제 레이저가 되겠죠. 외부 매질을 흡수해서 빛을 방출하는 매질을 우리가 증폭 매질이라 한다. 그리고 이제 펌핑은 여기 2번으로 표시된 건데요. 그 외부에서 증폭 매질에 뭔가 에너지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레이저로 그것이 변환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증폭 매질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펌핑이라고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공진기인데요. 여기서는 지금 3번, 4번 두 개의 거울이 증폭 매질 끝쪽에 달려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공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빛이 방출이 될 텐데 이 방출된 빛을 거울을 이용해서 증폭 매질로 피드백을 해주는 그런 장치가 바로 공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4번 거울 사이에 빛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레이저가 발진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5번이 바로 요 4번 거울을 통과해서 나오는 레이저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3번 거울은 반사율을 100%짜리를 쓰고요. 4번 거울은 약간 투과도를 갖는 그런 거울을 써서 일부는 바깥쪽으로 우리가 이제 레이저 출력으로 쓰고 또 일부는 다시 증폭 매질로 돌아가도록 증폭 매질로 피드백이 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자, 레이저 구성의 3요소는요. 네, 증폭 매질, 펌핑, 공진기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레이저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레이저를 분류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증폭 매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레이저를 분류할 수 있는데요. 증폭 매질로 만들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매질들은 뭐 고체, 기체, 액체 이런 것들이 다 됩니다. 그리고 네, 반도체도 되고요. 그리고 자유전자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체 레이저 중에 유명한 것이 뭐 ND 야그, 네, YB 야그, 타이타늄, 사파이어, 루비 레이저 이런 것들이 고체 레이저이고요. 바로 루비 레이저가 세계 최초의 레이저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체 레이저로는요, 이제 CO2 레이저, 그다음에 알곤 아이언 레이저, 헬륨 네온 레이저 같은 것들입니다. 헬륨 네온 레이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광학 실험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레이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액체 레이저로는 네, 색소 또는 다이라고 하는데요. 색소 레이저가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레이저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레이저 포인터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다 그 증폭 매질로 이제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갈륨, 알루미늄 아세나이드, 인디움, 갈륨 아세나이드. 그다음에 뭐 그 외에 이런 그 반도체 매질들이 증폭 매질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전자를 이용한 자유전자 레이저도 있습니다. 증폭 매질이 무엇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레이저들을 만들 수 있고 또 다양한 이런 이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ND 야그라고 썼으면 이제 ND라는 게 뭐냐면은 그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이 일어나려면 에너지가 낮은 상태, 에너지가 높은 상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데 에너지 준위를 제공하는 것이 ND라는 물질이고 야그는 이 ND라는 물질을 품고 있는 그런 어떤 주변의 매질인 겁니다. 그러니까 야그 속에 뭐 예를 들면 YB라는 그런 그 YB 원자들이 쭉 배치돼 있고 이 YB 원자 속에 있는 에너지 준위 사이에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을 이용해서 레이저가 발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이타늄 사파이어도 사파이어 속에 타이타늄이 이렇게 그 도핑이 되어 있는데 도핑이라는 건 일종의 불순물로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돼 있는데 요 이제 타이타늄 안에서 이제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적으로 출력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레이저를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연속 발진 레이저, 펄스 레이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속 발진이라는 건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 시간에 따라서 뭐 그 세기가 변하지 않고 쭉 일정하게 나오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연속 발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속 발진 레이저 영어로는 Continuous Wave Laser 이렇게 얘기하고 요 머리 글자를 따서 CW 레이저 이렇게도 부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연속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레이저가 펄스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펄스로 이제 레이저가 안 나오다가 갑자기 펄스로 퍽 하고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안 나오다가 또 펄스로 퍽 이렇게 펄스로 그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는 레이저 우리가 펄스 레이저 또는 이제 영어로는 펄스트 레이저 이렇게 부르는데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펄스로 여기한다. 이 말은 이제 펌핑을 펄스로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증폭 매질을 공급해 주는데 펄스로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에너지를 공급해 펌핑을 해줄 때만 이제 레이저가 나오니까 펄스로 레이저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펄스 레이저를 만드는 몇 가지 중요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뭐 Q 스위칭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Q 스위칭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펄스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드 동기 기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짧은 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드 동기 기술을 이용한 그런 레이저는 특별히 또 아주 짧기 때문에 극초단 레이저, 영어로는 울트라 숏 레이저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 여기 이제 아래쪽에 대략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봤는데 CW 레이저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온다면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뭉쳐 나오면 펄스 레이저는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나오는 거겠죠. 그런데 펄스 폭이 더 짧게 울트라 숏 레이저, 극초단 레이저로 나오면 아주 짧은 시간에만 나오고 순간적인 파워는 엄청 세지겠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이저의 그 시간적인 출력 방식에 따라서 레이저를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펌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펌핑해주는 방법은 전기적 펌핑, 광 펌핑, 화학적 펌핑 크게 세 가지 펌핑의 방법이 있습니다. 펌핑은 증폭 매질의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에너지를 이제 전기적인 방법으로 공급해 줄 수도 있고요. 레이저 포인터에는 건전지를 넣어주죠. 바로 이제 건전지를 이용해서 전기적으로 펌핑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광 펌핑은요, 증폭 매질에 이제 빛을 쪼여주는 겁니다. 그 빛을 쪼여줘서 그 빛을 이용해서 이제 에너지가 증폭 매질에 전달되도록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화학적 펌핑은 어떤 케미칼들을 이제 분리해 놨다가 서로 섞었을 때 에너지가 전달이 되도록, 발생해서 전달이 되도록 하는 건 방식입니다. 화학적 펌핑은 분리해서 이 케미칼들을 뭐 운반하거나 하는 것들이 간단하기 때문에 그 레이저 무기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연구되고 있는 그런 펌핑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공진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편과 오른편에 이제 거울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거울은 그 토탈 리플렉션 미러라고 쓰여져 있는데, 여기가 이제 반사율이 100%인 그런 거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울은 이제 아웃풋 미러, 출력 거울이라고 써 있는데, 반사율이 100%가 아니고 일부의 에너지가 빛 에너지가 새어나올 수 있는 그런 거울이 되겠습니다. 그 증폭 매질에 펌핑이 이루어지면 그 속에 있는 이제 원자들이 높은 에너지 상태로 올라가고요. 그 원자들 중에 이제 스판테이니어스 에미션, 그 자발 방출이 일어나게 되죠. 자발 방출이 일어나는데, 이 거울 쪽으로 향하지 않는 자발 방출들은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울 쪽으로 일어난 자발 방출들은 거울 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 유도 방출이 일어나면서 증폭이 되고요. 그러면서 일부는 새어나오고 또 일부는 반사가 됩니다. 반사가 되면서 피드백이 다시 그 증폭 매질 쪽으로 일어나니까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을 통해서 더 많이 증폭될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판테이니어스 에미션이 이제 여러 방향으로 생길 텐데, 어떤 운 좋은 스판테이니어스 에미션이 이 피드백이 잘 일어나는 방향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스판테이니어스 에미션에 의한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게 돼서 그 빛과 동일한 특성을 갖는 빛들로 전체 공진기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드백을 줘서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공진기가. 네, 공진기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진기는 그 거울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종류가 나뉘게 됩니다. 제일 위에 있는 그림은 평면 거울 2개로 공진기가 구성된 경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면, 평행 공진기 이렇게 부르고요. 평면, 평행 공진기 이렇게 부르고요. 그 아래 이 두 공진기는 이제 구면 거울로 이루어진 그런 공진기입니다. 그래서 구면 거울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로의 이제 그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구면 거울의 그 곡률 반경 있죠. 곡률 반경과 공진기의 길이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공심 또는 구형 공진기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는 공초점 공진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공진기는 왼편은 그 구면 거울이고요, 오른편은 평면 거울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반구형 공진기 이렇게 부르고요.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공진기는 왼편은 오목 거울, 그다음에 오른편은 볼록 거울이어서 이제 오목 볼록 공진기 뭐 이렇게 부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공진기들이 설계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계 최초의 레이저는 루비 레이저입니다. 이제 미국의 메이먼이라는 사람이 이제 만들었는데요. 1960년에 이제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루비 레이저는 이제 그 레이저 구성에 3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었죠? 증폭 매질,
펌핑, 공진기. 근데 증폭 매질로 루비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펌핑은 광 펌핑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공진기는 평면 평행 공진기를 사용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최초 루비 레이저의 외형이고요. 분리한 모습입니다. 여기 그 루비가 보이죠? 이 루비의 양쪽 끝쪽에 이제 그 거울 코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비의 양쪽 끝을 평면으로 잘 폴리싱을 하고 거기에 이제 그 거울 코팅을 해서 평면 평행 공진기가 형성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예전에는 사진 찍을 때 이렇게 플래시 램프를 터뜨렸죠. 그런 이제 플래시 램프를 이용해서 그 빛이 발생이 되고 그 발생된 빛이 이 루비에 전달이 되면서 그 빛을 이용해서 이제 펌핑이 되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최초의 레이저인 루비 레이저는 증폭 매질로 루비를, 펌핑으로는 광 펌핑을, 그 다음에 공진기로는 평면 평행 공진기를 사용했다 하는 것쯤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이저 관련해서 이제 이 세 분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미국의 타운즈라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소련의 바소프, 프로코로프, 이렇게 해서 이 세 사람이 이제 레이저랑 관련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는데요. 1964년도의 일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노벨상을 받았던 이유로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메이저 개발과 레이저 발명에 기여한 업적,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레이저는 그렇죠?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레이저는 알겠는데 메이저는 그럼 뭘까요? 메이저. 다른 거는 여기는 L이고 여기는 M이 있는데 메이저는 무엇을 뜻할까요? 그 전에 저와 함께 이제 전자기파에 대해서 공부한 것을 한 번 더 상기시켜서 생각해 보시면 전자기파의 스펙트럼이 여러 종류가 있었죠. 혹시 M으로 시작하는 게 있지 않았던가요? 네, 마이크로웨이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레이저가 발명되기 전에 마이크로웨이브에 의한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한 레이저랑 동일한 그런 장치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웨이브 앰플리피케이션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 인 거죠. 메이저라는 것이. 그러니까 레이저 전에 사실은 메이저가 있었다. 근데 레이저는 동일한 장치인데 이제 사람 눈에 보이는 그런 파장의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이런 동일한 장치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 메인먼의 얼굴을 한번 볼까요? 조금 어딘가 기분이 나빠 보입니다. 그죠? 내가 세계 최초로 레이저를 만들었는데 나한테는 왜 노벨상을 안 주지? 뭔가 심기가 불편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레이저 구성의 3요소와 내가 만든 루비 레이저의 경우 구체적인 구성의 3요소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레이저 구성의 3요소는요. 증폭 매질, 펌핑, 공진기입니다. 자, 루비 레이저의 구성의 3요소는요. 증폭 매질로 뭘 썼죠? 루비를 썼고요. 펌핑은 광 펌핑을 해줬고, 공진기는 평면 평행 공진기를 사용했습니다. 자, 이제 타운즈가 메인먼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내가 메이저라는 것을 처음 만들었고 레이저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증명했지. 레이저에 대한 원천 특허도 내가 갖고 있다고. 메인먼 자네가 한 일은 내가 이미 주장한 것을 실현한 것뿐이야. 그러니까 메인먼이 그 레이저를 만들긴 했지만 사실 레이저라는 것의 원리가 다른 메이저를 먼저 타운즈, 그다음에 바소프, 프로코로프 이 사람들이 이미 개발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메이먼이 레이저를 만들긴 했지만 이것은 이제 이미 알려져 있는 원리를 이제 사람 눈에 보이는 파장에 적용한 것뿐이다. 뭐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레이저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증폭 매질에 따라서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죠? 고체 레이저,
네, 기체 레이저, 액체 레이저, 네, 반도체 레이저, 또 네, 자유전자 레이저. 그다음에 시간적 출력 방식에 따라서는 네, 연속 발찍 레이저, CW 레이저, 컨티뉴어스 웨이브 레이저, 또 네, 펄스 레이저, 펄스트 레이저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펄스 레이저를 만드는 방법은 또 어떻게 됐었죠? 네, 펄스로 여기한다. 펌핑을 펄스로 한다. 또는 Q 스위칭이라는 기술을 이용한다. 또 하나는 네, 모드 잠금 또는 모드 동기라고 하는데요. 모드 잠금 기술을 이용한다. 특별히 또 모드 잠금 기술을 이용했을 때는 네, 극초단 레이저, 울트라숏 레이저라고도 한다. 울트라숏 펄스라고도 한다. 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자, 이어서 퀴즈 문제를 한 번 더 몇 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연합 UN이죠. UN은 2015년을 세계 빛의 해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이 2015년 이후부터는 1년에 한 번씩 세계 그 빛의 날을 또 정의를 하면서 세계 빛의 날을 기념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2015년이 세계 빛의 해였습니다. 자, 이는 광학기술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고 에너지, 교육, 농업, 그 다음에 건강 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자, 광학기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UN이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15년을 세계 빛의 해다, 이 해가 뭐 이렇게 그 선언을 했다는 것인데요. 그럼 왜 2015년을 세계 빛의 해로 정의했을까요? 자, 다음 중 2015년과 관련 있는 과학적 사건을 모두 고르시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 이슬람 과학자 이븐 알-하이삼이 빛은 물체로부터 나온다는 주장을 담은 광학의 서라는 책을 편찬한 지 1000년이 되는 해다. 두 번째, 프랑스 물리학자 오기스탱 장 프레넬이 빛이 파동임을 발견한 지 200년이 되는 해다. 세 번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일방산대성 이론을 발표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자, 2015년과 관련 있는 과학적 사건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네, 셋 다입니다. 네. 이 세 가지 일들이 모두 다 2015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학의 서가 나온 지 1000년이 되는 해였고요. 그 다음에 프레넬이라는 사람이 빛이 파동인지 발견한 지 200년이 되는 해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발표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실 1번하고 2번은 광학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3번은 사실 광학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을 실험적으로 증명을 한 그런 사건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중력이 아주 태양과 같은 아주 그 질량이 큰 중력이 빛을 휘게 할 수 있다 하는 거였죠.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일반 상대성 이론의 결과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 일식이 그 일어나는 날 태양을 통과해 오는 빛이 실제로 휘는 그런 실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얼마나 휘는지 정량적으로 계산을 한 것과 일반 상대성 이론의 결과와 비교를 해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 맞다 하는 것이 실험적으로 사실은 증명이 됐었죠. 그러니까 빛과 일반 상대성 이론도 상당히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유네스코는 자 이제 유엔의 어떤 그 전문 기관이죠. 국제 연합의 전문 기관인데요. 그 유네스코는 지난 2015년 세계 빛의 해가 큰 호응을 얻자 그 연장선상에서 광학과 광기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매년 5월 16일을 세계 빛의 날 인터내셔널 데이 오브 라이트로 제정했습니다. 자, 세계 빛의 날은 왜 5월 16일로 지정이 되었을까요? 자, 5월 16일이 이제 세계 빛의 날입니다. 그래서 매년 5월 16일 날 그 세계 빛의 날 관련된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5월 16일이 사실 우리 그 광기술 공학과로 보면 아주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우리 학과에서 피자 파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대면 강의를 하지 못해서 그런 그 행사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자, 5월 16일로 왜 어떻게 지정이 되었을까요? 자, 첫 번째, 맥스웰이 전자기파에 대한 파동 이론을 완성한 날이다. 두 번째, 아인슈타인이 유도 방출 현상을 예언한 날이다. 세 번째, 가보르가 홀로그라피 기술을 개발한 날이다. 4번이 메인먼이 레이저를 성공적으로 작동시킨 날이다. 자, 정답은 뭘까요? 우리가 지금 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네, 레이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네,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메인먼이 루비 레이저를 성공적으로 작동시킨 날이 몇 년 몇 월 며칠일까요? 네, 아까 레이저가 언제 그 개발이 됐는지 말씀을 드렸었죠. 네, 1960년. 그다음에 어느 날이요? 네, 5월 16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비 레이저가 탄생한 날 1960년 5월 16일입니다. 광기술공학과 학생이면 이 날짜에 대한 레이저랑 관련돼 있는 이 날짜에 대한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우리가 레이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재미 있으셨나요? 좀 어려운 내용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2학년, 3학년 전공 과목을 배우면서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배울 기회가 있을 겁니다. 수강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